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 유튜브더 자연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돈 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19년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더욱더 강력한 돈 풀기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돈풀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의 돈풀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감세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을 담은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앞서서 중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경기부양책 작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중국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작년에 197조 4,400억 원 상당의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고 돈풀기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유럽의 경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보여주면서 유럽 연합 내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될 것을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남유럽 4개국 PIGS도 역대급 돈풀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2011년도, 2012년도 이때 남유럽 4개국이 재정 파탄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럽 4개국들은 돈풀기 정책에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돈풀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돈풀기 정책으로 경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만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갈 거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공격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도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윌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최근에도 주식시장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진행하거나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돈풀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상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액션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돈풀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돈을 풀어야지 경제가 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재정 확대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본격적인 돈풀기를 할 거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것이냐 하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데 나라에서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 확대 돈풀기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은 관세 전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2018년과 2019년에도 경기 침체가 있었고 돈풀기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늦었지만 자, 이번에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금리 인하 추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금리를 2018년까지 계속 올리다가 자, 2019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2019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 미국의 금리 추세를 따라가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자,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이미 5월 달에 한 차례 내렸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타임라인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돈풀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2019년의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 여기 이 검은 선이 자,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 선, 여기 빨간 선 이렇게 있죠.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봉 차트 있죠. 봉 차트. 이 봉 차트는 미국의 S&P 500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2019년 7월 31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 11일에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됐고 미중 무역 협상에 의해서 관세가 보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이고요. 이 지점 9월 11일. 자, 그래서 보면은 S&P 500이 2018년 말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 시점이었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2018년 계속 하락하다가 2019년에 일시 반등했다가 8월 달에 바닥을 찍었는데 자, 미중 무역 협상 관세가 보류되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돈풀기가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두 달 만에 이 코로나를 다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돈풀기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의 상황들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달에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서 관세 보류가 있었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 확장 정책을 할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재정 확대 감세 정책을 실시할 거를 예고를 했고 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2019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맞물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2019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자, 2019년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엄청 많이 올랐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결국에는 돈풀기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건데 시중에 돈이 점점 더 많이 풀리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하락하게 됩니까? 돈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돈들이 이제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상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자산의 가격이 싸게 보이고 이 돈이 자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고 기존의 자산 가치가 100이었다면 화폐 가치가 50으로 줄어드니까 자산 가치가 200으로 상승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사실상 그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던 기회가 점점 낮아지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돈풀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성공하지 못해도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2019년에 우리가 겪었던 거 이제 다시 반복되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화폐 가치가 바로 떨어진다. 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서서히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자, 이제부터 진짜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소액으로 조금씩 불려 나가면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투자를 해서 자,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자산을 더 불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나중에 영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